네, 국민의힘이 지역별 공천을 발표하면서 연일 총선 대진표를 확정해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어제 전략공천 대상자로 확정된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공관위에서 처음으로 네. 그동안은 단수 추천이었는데 전략공천을 확정을 지었더라고요. 사실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당 요청에 응하셔가지고 지역구로 옮긴 거니까 예. 좀 배려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떠셨습니까? 어제 발표 난 거 들으시고요. 물론 이제 당에서 요청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락하는 이제 과정이 있었지만은 공천 확정 과정은 또 절차에 따라서 예.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현재의 김해을 지역구에서 출마해 계신 분들의 그런 반발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긴장 아닌 긴장이 또 있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발표가 되고 확정이 되고 하나의 매듭이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점에 대해서는 네.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적지라고 할 수 있는 예.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갑에서는 3선, 을에서는 재선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그걸 의석을 탈환해 오려고 하면은 해야 될 과제, 풀어야 될 숙제, 예.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산중이라서 네.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도 얘기를 하셨지만 김해에서 출마를 하려던 예비 후보들이 당장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본인들끼리 후보 단일화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라 예. 이걸 좀 어떻게 수습하실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이 지역을 가꾸어 왔고 또 당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을 해 왔기 때문에 예. 이런 결과에 대해서 쉽사리 승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저는 다른 옆 지역에서 길게는 20년을 준비를 해왔고 선거를 4번 치렀고 네. 국회의원을 3번 했고 12년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의 명령에 의해서 그걸 뿌리를 뽑아가지고 옮겨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저나 기존 우리 지역구의 당원들 또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당혹감은 이 김해을 지역의 우리 당원들이나 당직자들이 느끼는 건 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걸 기꺼이 수용하고 우리 기존 지역구의 당원들이나 주민들이 저를 또 보내주는 것은 그보다 그 위의 차원에서 총선의 승리가 절박하고 그것이 나라의 명운과 관련된 일이고 네. 개인이나 또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훨씬 초월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대승적으로 내려놓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존의 김해 지역의 우리 당원들 또 시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부터 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예. 뭐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제가 더 노력하고 또 애를 써야겠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확정된 분들한테 전화를 직접 돌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혹시 통화를 하셨나요? 아니요. 아, 이건 이제 단수 추천된 분들에게 전화를 한 건가 보네요. 전략 예. 공천은 아니고. 예, 어쨌든 저는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혹시 뭐 지역구를 좀 옮겨달라고 했을 때 예. 뭐 당에서 당연히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 예. 그때 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좀 당부를 했다거나 요청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저는 그러진 그런 건 그러면 이제 없었습니다. 공관위 차원에서 그냥 요청을 받으시고요. 예. 그 당장 전화 받으셨을 때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길게는 20년 그리고 12년간 의원을 하셨던 지역을 좀 떠나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좀 아쉬움은 없으셨는지가 궁금한데 좀 고민을 며칠은 그래도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요. 그 고민이 지금까지도 다 사그러든 건 아닙니다. 예. 저도 지역에 이
뿌려놓은 그 이제 씨앗을 싹 틔워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서 보답을 해야 되는 이제 시기거든요. 네. 3선을 넘어서 4선으로 갈 때는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길게는 20년 국회의원 당선하고 의원 임기만 보면 15년을 절하는 인물을 네. 40대 때부터 이렇게 키워서 이제는 지역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쓸만할 시기에 뺏기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지역 사선으로 좀 예. 어떻게 해볼까 만들어 볼까 했던 뭐 시기니까. 예. 그리고 예. 특히 이제 지역의 당원 당직자들은 직접적으로 그 일에 헌신을 하고 일방적으로 희생을 해온 분들이어서 네. 제가 이제는 그 보답을 해야 될 시기인데 그분들의 느끼는 또 당황스러움, 당혹감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막막하고 그냥 머리가 띵하고 물론 4선을 바라볼 때는 다 제 승리가 당의 승리에 뭔가 기여가 돼야 된다는 고민은 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요청이 와가지고 이 오랜 세월을 축적된 것을 갖다 다 뽑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무겁고 그랬는데 어쨌든 나라가 중요하고 당의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씩 또 해소해 나가고 제가 좀 더 큰 정치를 하게 되면은 또 기존에 저를 위해서 애쓰셨던 또 아껴주셨던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예. 또 다른 형태로 제가 보답할 길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도 후보가 확정돼서 대진표가 완전히 확정된 지역이 됐잖아요. 예. 사실 좀 상대 후보를 향해서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사실 당에서는 그 민주당 네. 쪽에서는 예. 의원님이 지역구로 옮겨서 온다고 했을 때 상당히 좀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견제라고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이제 뭐 철새 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예. 했던데 사실은 이제 김해 갑을 중에서도 을 지역은 지금까지 최근에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원래 출신은 거기가 아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그 재선을 하셨던 김태호 의원님은 거창의 출신이었고 예. 또 그다음 국회의원 되셨던 김경수 의원은 진주 출신이었고 네.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신 김정호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제주 출신으로 알고 있고 제주 출신이신가요? 예.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출마했지만 낙선했던 우리 이만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령 출신이고, 씨름 선수, 예, 이만기 선수, 예, 그랬던 곳이고 그런 배경에는 이 지역의 이 시민들의 한 80%가 그 외부에서 그 유입되어 온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상 네. 그게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점에서는 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긴 했지만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갑의 민홍철 의원님이나 업의 김정호 의원님이나 평소에는 당은 다르지만 네. 국회에서 늘 이렇게 좋은 사이로 뵙던 분들이어서 사실 민주당 의원이 없는 또는 제가 모르는 분이 계신 곳으로 갈 때에 비하면은 네. 마음에 조금 이분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구나. 이분들 의석을 뺏어와야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같은 경남 지역에서 잘 지내시던 의원들끼리 예. 이제 경쟁하셔야 되니까. 예. 그렇지만 이거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네. 이제 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 당의 특명을 받고 가는 네.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걸 초월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다만 그 이기는 과정이 서로 페어하게, 네. 뭐 영어를 써서 좀 나이스하게, 예. 젠틀하게 네. 서로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선의의 멋지게 경쟁, 네. 당당하게 경쟁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에서 어떤 특명을 받고 가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보낼 때도 설명이 그랬어요. 낙동강 벨트 사수,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서 중진들을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서병수 의원 부산 북구 강서 갑으로 가셨고 그리고 경남 양산 을에는 김태호 의원이 전략공천이 됐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각 당마다 뭔가
벨트를 묶어서 같이 다니시는 게 좀 유행이더라고요. 예. 서울에 뭐 동부벨트 이런 게 있고 예. 경기도에 수원벨트가 있고 낙동강 벨트 분들끼리는 뭔가 함께 예. 좀 움직이시거나 정말로 낙동강 벨트 탈원 작전을 좀 같이 펴시거나 이런 거 좀 논의해 보신 건 없으신가요? 좋죠. 필요하고 또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민주당에게 뺏긴 예. 영남이 우리 텃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민주당에게 뺏긴 그 지역이 이렇게 낙동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구가 북강서갑하고 저희 김해을이 붙어 있고 네. 또 저희 김해을하고 양산이 또 낙동강을 경계해서 이제 마주보고 있고 예. 이렇게 서로 주민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 견해 여론도 막 섞이게 돼 있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한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여론이 좋으면은 바로 인접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그 반대의 경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만 당선되고 딴 데는 안 된다 또는 딴 데면 되고 나만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네. 붙으면 같이 붙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시너지를 일으켜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민주당 의석을 탈환을 오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영남에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좀 힘들게 싸우고 있는 우리 후보들에게도 저는 반드시 좋은 영향이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네. 서로 협의하면서 필요하면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서로 상호 방문도 하고 공동 유세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한 묶음으로 개별적으로도 노력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 묶음으로 네. 선거 운동을 펼쳐가는 구상을 좀 의논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 분들이 좀 같이 다니시는 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어제 단수 공천이 또 꽤 많이 확정이 됐는데 그 중에 예. 보면 그동안은 사실 친윤계 뭐 용산 대통령실 출신 참모들이 공천 받는 건 좀 별로 없었는데 예. 어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주진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예. 확정이 되면서 친윤 핵심들도 공천을 좀 받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 두 분 공천받은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자격이 되신 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재욱 원내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주진우 비서관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상당히 이 인품이나 또 능력이나 또 국가에 대한 헌신도나 이런 모든 면에서 예.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 된 건 저는 아니지 않겠는가. 자격이 안 되는 분을 예. 그냥 특혜를 줘서 무리하게 출마 기회를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도 벌써 몇 달 전부터 누차 반복적으로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다. 다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예. 자기 실력으로 공천을 뚫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상당 부분 이제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출신 이 공천이 별로 안 나왔거든요. 예. 3명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보면 오히려 대통령실 출신의 공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런 공천은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무리하게 공천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일에서 탈피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공천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제 그 본격적인 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예. 가장 좀 민감한 게 영남권 물갈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예.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예. 부분을 이제부터 좀 난상 토론으로 결정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영남 지역에서 어느 정도 중진 의원으로 자리 잡은 분들의 재배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예. 아까 저희가 대화 시작하면서부터도 얘기했었던 게 지금 의원님이 가게 되신 지역구에 예. 기존의 후보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예. 그런 잡음을 좀 어떻게 줄일 거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예. 연착륙을 하기엔 지금 시간이 또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당에서 그렇게 전략적 재배치를 하는 거는 어쨌든 총선 승리에 필요한 그 전략적 고려이기 때문에 그 큰 대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분들도 그건 부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뭐
떨어져도 좋으니까 무조건 내가 하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오랜 세월 동안 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고 당이 힘들었을 때 나라가 어떻게 힘들어지는가를 느꼈고 어떻게든 이번에 승리해야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기는 공천을 한다는 이 중앙당의 방침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해온 이제 노력들이 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섭섭함, 아쉬움, 실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애당이라든가 구국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이 취지에 대해서 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부나 정치적 이상 이런 걸 어떻게 같이 공유하면서 이걸 그 실현해 낼 것인가라는 이런 공통 분모를 찾는 노력이 지속되면은 네. 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좀 논의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예. 재배치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당에서는 어쨌든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별로 예. 무리 없이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안팎의 어떤 평가인 것 같아요.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시고. 예.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엔 좀 아닌가 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전히 이제 강서 보궐선거 참패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예. 대통령 부정평가가 과반 이상 60% 이상이 되는 거가 제일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시나요?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60% 이하죠. 이상은 예. 아니고 이하고 대체로 보면 최근에는 또 50%대에서 밑으로 점점 더 내려오고 있고 예. 긍정 평가가 작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올라가는 추세고 추세고요. 네. 그런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 총선을 국정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은 결국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거든요. 네.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국정 전체를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 전체를 그 관장해온 대통령을 뽑는 것 같으면은 국정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핵심 평가로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지만은 네. 이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고 그 결과적으로 국회의 다수 당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지난번에는 민주당에게 줬잖아요. 국회 입법 권력을 민주당에게 줘서 민주당이 4년을 지내왔는데 국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예. 국정까지 그냥 흔들고 좌지우지하면서 4년을 이끌어왔는데 그 4년을 잘했느냐. 앞으로 또 민주당에게 과반수를 줘서 의회 권력을 입법 권력을 민주당에 계속 4년 동안 줄 거냐. 예. 이게 오히려 더 핵심적인 거거든요. 국민들의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좋은 점수 안 준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다가 또 정부가 계속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 제시하고 공천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상당히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개혁적인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당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네. 있는 것 같고 구체적인 뭐 데이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도를 보면 그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게 한편으로는 경청할 부분이 있지만은 반드시 옳은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왜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예. 끊임없이 좀 쓴소리 하시는 걸까요? 어쨌든 같이 몸을 담고 있을 때는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을 못하죠. 이제 밖에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편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데 뭐 경청할 부분은 경청하고 네. 아닌 거는 또 우리 또 기조대로 국민 눈높이하고 맞춰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예. 지금 제3지대가 등장은 했는데 예. 그리고 세력이 합쳐서 하나의 당으로 모이긴 했어요. 근데 예. 이게 일주일 정도 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부터 준낙 갈등이 좀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뭐 예. 이준석, 이낙연 대표 측근들 간에 약간 신경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제는 그 세 가지 제안을 두고 좀 충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세 예. 가지가 뭐냐면 뭐 당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 출마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지휘 권한을 뭐 이낙연 대표에게 줘야 된다. 이 부분이랑 그리고 논란이 되는 인물은 비례대표 출마도 시키면 안 된다. 이게 아마도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벌써부터 충돌하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개혁신당의 이런 신경전에 대해서는요. 그분들한테는 좀 섭섭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견됐던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왜냐하면 예. 신당의 움직임이라는 게 이번 선거에 처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선거 때마다 있어 왔는데 거의 패턴이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당은 원래 어렵다. 네. 또 신당끼리 또 합해서 통합 신당하는 거는 더더욱 더 어렵다. 아니 이게 경험이 보여주는 상식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분들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관심의 초점이었잖아요. 극복하면은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아니면 결국 또 옛날 또 거품 정당들처럼 또 그렇게 이제 사그라드는 것인데, 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역시 과거의 패턴에서 못 벗어나는 것 아닌가. 그만큼 그 구성 인자들이 개성이 강하고 또 노선도 틀리고 보수 네. 뭐 진보 이렇게 노선도 틀리고 이해관계도 또 서로 충돌하고 네. 당 조직 안에서 권력 배분 예. 이런 것도 그렇고. 그거를 어떻게 잘 정치력을 발휘해서 현재 공동대표는 이낙연, 이준석 이 두 분으로 됐으니까 두 분이 서로 화합하면서 그거를 잘 해소해내느냐가 관건인데 오늘까지 나타난 현상은 해소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수뇌부 안에서 벌써 이제 이 원심력이 생기는 형태라서 이걸 극복 못하면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견된 갈등인데 이걸 넘으면 좀 더 단단해지긴 할까요? 넘으면 희망이 있을 수 있죠. 예. 예. 일단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예. 약간 우려했던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해요. 예. 사실 새로운 미래랑은 너무 급하게 좀 합치다 보니까 확실히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들도 하는데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뭐 당의 최고위를 열기로 했다가 좀 취소한 거라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하겠다 했다 급하게 또 취소한 이런 것들을 보고 약간의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 안에 있을 때는 대통령이나 이 권력 핵심을 향해서 비판만 하면은 비판을 해도 주목받고 또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낙연 대표하고 두 분이 손잡고 이 통합신당을 제대로 이렇게 통합시키고 시너지를 일으키고 해야 될 지도부거든요. 네. 책임자거든요. 책임자는 자기가 최고 책임자지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책임자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는 어떤 뭐 비판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능력이거든요. 정치력이거든요. 화합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통합 조정하는 능력. 이끌어가는 능력, 하나로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그거 발휘 못하면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 않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또 소통하고 낮추고 또 화합시키고 또 책임지고 하는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거 발휘 못하면 정치인으로 개인적으로도 희망이 없는 거고 이 통합신당도 희망이 없는 거죠. 시험대에 올라온 거죠. 8시부터 최고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혁신당이. 오늘 최고위가 약간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당 얘기긴 한데 민주당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공천이 어쨌든 어제 상황까지는 큰 잡음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밀실돈이 여파로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여론조사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정체불명의 조사이기도 하고 당의 어떤 책임 있는 공천 관리자들은 당에서 돌린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누구나 다 뭐 약간 당에서 돌린 걸로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다 비명계 의원들은 배제를 하고 뭔가 친명계 인사들을 넣어서 돌리는 이런 조사거든요. 민주당에서 벌어진 좀 잡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에서 돌린 여론조사인데 다만 공관위에서 한 거냐? 아니면은 그 공천권자 실질적인 공천권자인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서 한 거냐? 그 차이겠죠. 우리 당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시스템 공천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핵심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실이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의견을 제시는 할 수는 있지만은 옛날처럼 대통령실이 좌지우지하던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공관위에 일임했기 때문에 공관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이런 그 중진 재배치를 비롯해서 이렇게 개혁적인 공천을 할 수 있는 것, 전략적인 공천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걸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도 꽉 쥐고 있는 것이고, 쥐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음 22대 국회 민주당도 방탄으로 역할을 하게 만들려면은 자기 장악력을 높여야 되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뭐 약간 어중쩡한 뭐 비윤이니 또 친문이니 또는 반윤은 정리하고 네. 그 친명 핵심으로 그 중심으로 가야 다음에 이제 곧 이제 재판 결과도 나오고 실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 또 자기가 수렴 청정하거나 대리 청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놓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고, 예. 그래서 공간이가 있지만은 실질적인 이 공천 작업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그 핵심 중심으로 결국 이재명 대표가 공천하는 그런 형태, 그걸 이제 밀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게 그 구조가 이런 문제를 낳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나는 뭐 상관없다, 뭐 공관위가 내가 뭐 감옥을 가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내 일이고 당은 당대로 민주적으로 통합적으로 공천해라. 친문 또 뭐 비명 반명 그런 분들한테도 차별하지 말고 다 실력에 따라서 공천 주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근데 안 내려놓기 때문이고, 내려놓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그분이 예. 방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당대표 출마하고 당 권력을 딱 틀어지고 있는 그 행태를 보면은 안 내려놓고, 이재명 대표가 안 내려놓는 이상은 민주당 공천에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뭐 되게 세속적인 질문인데요. 예. 그 이쪽 당은 조용하고 저쪽 당은 시끄러우면 어쨌든 국민의힘이 보시기에는 예. 이게 좀 총선 국면에서 우리 당이 조금 더 유리한 분위기로 흐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예, 그 노이즈 마케팅이란 것도 있지만 그 노이즈 마케팅도 그 순기능적으로 시끄러워야지. 예. 국민들이 기대에 어긋나고 국민들이 이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은 거기는 아무리 뉴스를 많이 생산해도 그건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우리 당은 차분하고 조용조용히 하지만 제대로 네.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춰 가지고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전략적인 그런 공천, 또 과거에 그런 밀실 공천의 개파 공천 없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하면 제가 볼 때는 당 지지율을 더 올라갈 거고, 그 연동해서 국정 지지율도 저는 좋은 쪽으로 계속 지표를 보여줄 걸로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험지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더 희망이 있고 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볼 만한 그런 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혜진 의원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선거운동 진행되실 때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